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은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경제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은퇴 준비라는 말도 의미가 없을 텐데요. 제2의 직업으로 근로소득을 준비하는 것은 이미 은퇴 준비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50대, 60대의 돈이 필요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어서, 집에만 있으면 무료해서,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아파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할 곳은 줄어들고 임금은 낮아지고 차별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수명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에서 60대의 은퇴를 맞게 되어 퇴직 후 남은 수십 년에 대한 노후 대비가 필요한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69세 중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72.5%에 달했습니다. 정부에서 해마다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근로기간이 짧고 경쟁률도 치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많은 중장년층은 나이에 상관없이 즉시 취업에 활용이 가능한 노후 대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50대, 60대 시니어들이 준비하는 인기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격증 취득 방법과 현실적인 연봉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인기 자격증 3가지와 여성 인기 자격증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자격증들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성 중장년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지게차 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지게차는 다른 중장비에 비해 장비 조작이 비교적 쉽고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에서는 지게차에 대한 기술 지식과 건설 및 물류 작업에서 적재, 하역 운반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봅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은 60분 동안 60문항의 문제를 푸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인데요. 필기시험 과목은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그리고 운반, 하역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실기의 경우 4분 이내에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면서 화물, 운반 그리고 적재, 하차를 하는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실기시험의 합격 포인트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실전 연습을 하셔서 잔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건설업체, 제조업체 그리고 물품을 상하차해 하는 배송 및 운송업체에서도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소지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경력이 없는 신입이라 할지라도 초봉부터 200에서 2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연차가 쌓이면 300만 원 이상의 급여까지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굴삭기 운전기능사입니다. 또 다른 중장비인 굴삭기 운전기능사도 중장년층에게 인기인데요. 굴삭기는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하는 기계로 주로 도로나 주택, 농지 정리 등 각종 건설 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와 마찬가지로 나이 제한이 없고 10대도 도전할 수 있지만 관련 일은 일종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성인만 가능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60문항으로 굴삭기 관련 건설기계에 관한 각종 지식과 도로 통행 방법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은 주행 능력뿐 아니라 물건을 들었다 올리는 작업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양손으로 레버를 조종해 땅을 파고 물건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버킷에 흙을 가득 채우지 않거나 흙을 너무 많이 떨어뜨릴 경우 실격 요인이라고 합니다.
굴삭기 기능사의 시험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인데요. 필기시험 합격률은 58% 정도이고 실기시험은 4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은 떨어지는 셈입니다. 이처럼 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굴삭기 기능사 소지자는 보통 첫 월급으로 15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경력과 연차가 쌓이면 300에서 400만 원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전기기능사입니다. 60대 남성 중장년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데요. 전기기능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기를 제작, 운전과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평생 직업과 노후 대비에 필요한 우대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응시 자격에는 나이, 학력 등 별도의 제한이 없고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집니다. 두 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하셔야만 합격 기준선에 통과되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에서는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까지 총 3과목으로 출제되고 사지선다형으로 총 60문항을 60분 동안 풀게 됩니다. 반면 실기에서는 전기설비 작업과 관련한 작업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약 5시간 정도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전기기능사는 다른 자격증과 반대로 실기보다 필기의 합격률이 더 낮은데요. 실기는 70% 정도의 합격률이고 필기는 30% 정도로 필기의 난이도가 실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기의 각 과목에 대한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전소와 변전소, 건설업체 그리고 일반 사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등에 취업하여 전기와 관련된 제반시설의 관리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설치된 전기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전기 제품을 제작하는 인력 수요는 꾸준히 필요한 전망입니다. 연봉은 경력에 따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입니다. 다음은 여성 중장년에게 인기 많은 자격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남성은 지게차나 중장비 쪽으로 자격증을 선호한다면 여성으로서 독보적으로 선호하는 1위 자격증이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는 매년 꾸준히 50에서 60대 여성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자격증입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자신이 쓰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데요. 시험 과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에서는 객관식 60문항으로 한식재료 관리와 음식 조리 및 위생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국과 탕, 찌개 등 한식 메뉴 31개 중 2개가 랜덤으로 출제됩니다.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되고 특히 실기의 경우 공식을 잘 따라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독학보다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복습은 유튜브에 한식조리 기능사 실기 관련 영상이 많으니 수시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생각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라 합격률은 3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취득 시 일반 음식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병원 등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일할 수 있는데요. 전문 레스토랑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조리 관련 학과 졸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만 가지고 중장년층이 취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집단급식소에서 취업이 잘 되는 편이고 특히나 학교급식소 같은 경우 빠른 퇴근 시간과 방학 기간에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봉은 최소 2,600만 원에서 상위 3,6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경력을 쌓고 조리 전문가로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요양보호사입니다.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고령의 자녀가 초고령 부모를 돌보는 노노케어가 사회현상으로 두드러지면서 요양보호사 또한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노인시설이나 재가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시험은 통합 1교시인 90분 동안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필기시험은 35문제, 실기시험은 총 45문제이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필기는 21문제 이상, 실기는 27문제 이상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 요양보호사 시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응시생의 80에서 90%가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50대 이상의 분들도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고 실제로 지금까지 최고령 합격자는 90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노후준비 자격증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요양보호사 취업이 용이하고 한번 취득하면 갱신 과정 없이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후에 가족요양이 가능하므로 요양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아프신 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정신적인 힘듦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장기간 근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은 연봉으로 환산시 약 2,400만 원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건축도장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페인트공 또는 도장공을 말하며 최근 잦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을 하는 추세에 맞춰 더욱 많은 숙련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낮고 작업 난이도가 무난해서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필기는 없고 실기시험만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1년에 총 4번이 있습니다.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인데요. 합격률은 약 6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과제는 총 5가지로 시험 시간은 6시간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시험에서는 공정을 잘 지켜서 시험을 치르셔야 되는데요. 시험지에 공정 순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시간이 6시간으로 긴 편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페인트를 흘리거나 하는 사소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으로의 취업 전망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경우에는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월급여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의 일당은 보통 2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중장년 남성, 여성의 인기 자격증 3가지씩 각각 말씀드렸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학습 여건상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드는 비용에 헉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원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내일배움 카드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 기본이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전체 훈련비의 45에서 85%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컴퓨터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해드린 자격증 취득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그마저도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준비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은퇴와 동시에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막을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인생 전반부만큼 혹은 그보다 더 풍요로운 후반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2의 직업도 좋고 재취업도 좋지만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요. 노년기에는 일이든 취미든 적당히 즐기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기의 노후에 관심을 갖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노후 준비에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미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